안녕하십니까. 맘 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아마 오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 부분도 조금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잡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가장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어, 감각이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전에 같으면 괜찮은 자극이나 이런 것들,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잠도 안 오게 되고 또 기분도 더 안 좋아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계속 더 쌓이게 되면 기억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이제 안 좋아진 쪽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겨울이 되면 일조량도 정신 건강에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기분도 조절하는 부분들을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전에는 아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다.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서 그 멜라토닌이라고 잠을 푹 자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연세가 드시면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깬다든지 잠을 푹 자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분이 훨씬 더 우울해지면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넘어가는데, 요즘에 최근에 연구된 논문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게 우울증이 신경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들을 보면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사진들이 아니라 이 사진이 또 화면이 두 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왼쪽 화면이 있고 그 오른쪽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화면에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 근데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앙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나뭇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다른 세포랑 뇌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결점이 많이 깨져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단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뇌회로에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들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그 빨간 동그라미가 좀 큰 게 생겨 있는데요. 그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그 빨간 동그라미가 좀 적은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기억력을 조절하는 그 세포 자체가 작아지게 돼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가 굳이 이제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게 절대 마음의 병이고 혼자 이겨내야 될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같이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울증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몸을 움직이고, 또 최소한 요즘 같은 경우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오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정도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 이제 산책 정도로 하셔서 근력을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사회적 접촉이나 거리두기 때문에 접촉을 하기 어려운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운동은 좀 하셨으면 규칙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좀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뇌회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뇌가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식사를 영양소를 잘 섭취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분을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란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푹 자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식사 생활을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세로토닌도 유지가 되고요. 또 밤에 잠을 푹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도 잘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사를 하실 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이제 끼니 식사 대충 하시거나 아니면 반찬이나 여러 가지 드시지 않고 이제 거의 이제 밥만 드시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반찬들과 또 같이 또 신선한 과일들과 힘드시더라도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식사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함께 감정을 교류하는 것들이 우울감을 이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추후에 이제 저희가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가 잘 극복이 된다면 하루 빨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시게 되면 그 우울감을 조절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잠이 오지 않고 또 우울감이 있다 그럴 때 꼭 저희 병원 아니더라도 근처에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들을 만나셔가지고 한번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서야 약을 먹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 꾸준히 치료 관리하는 게 이전과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또 오해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약물들은 특히 항우울제는 중독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안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마음의 병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노화의 한 과정으로서 잠을 푹 자게 하는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새벽에 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로토닌이라고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세포들이 나이가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또 충분한 식사와 영양 섭취를 하도록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울감을 느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기관의 선생님들과 또 상의하시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혹시 그래도 또 회복이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자분들께서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보면 그걸 통해서 그 수치화될 수 있는 그 기억력에 대해서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실적으로 치매와 관련돼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전과는 훨씬 더 이전보다는 간단하게 또 짧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부분들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정신과적 질환이나 여러 가지 어떤 노화의 과정에 이런 변화들이 절대로 심리적 변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뇌회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함께 할 때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마음도 많이 움츠러드실 것 같은데 절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좀 더 위축되는 부분들에서 잘 극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좀 더 활기차고 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백신도 나오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